easy go. 다음으로 가족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어떤 부모운을 먼저 논할 텐데, 제가 먼저 쓰고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장 과정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에서 기본은 있으나 주로 경제적인 혜택보다는 정신적인 무장이나 직업적인 전문성을 위주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사오미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사오미는요, 뭔가 밝은 공간이고요. 밝은 공간 안에서는 내 부모의 어떤 혜택이란 것도요, 나만 이 밝은 무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밝기 때문에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막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동시에 껴있다는 얘기고요. 이 권리를 내가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산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이게 뭐 재성이 되면 대체로 확률적으로 부자인 경우가 많게 되겠지만 그걸 다 부자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 부잣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같은 시간대 가난한 집에 아이가 안 태어나나요? 같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주니까 다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주에 맞게 패턴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 안에 절대적인 사건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혜택은 분명히 받습니다. 임묘지인보다는 사오미가 기본적인 어떤 혜택은 주어지지만 그게 내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혜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리를 바라봤을 때 육신적인 환경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내 부모가 나한테 보여준 행위는요, 편관이라는 것이래요. 편관이 뭡니까? 아주 강력하게 압박과 드라이브를 거는 거잖아요.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 직장길 가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다는 건 그 집의 어떤 환경이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책무나 책임감, 편관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책임감을 줬대요. 이거는 어떤 채무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뭔가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말로 이쁘게 표현하자면요. 정신적인 무장이나 직업적인 전문성 위주의 혜택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가로 열고를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보라고 쓴다면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채무 이런 것들을 이 편관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궁 이 사람의 부모운을 볼 때 우리 진짜 엄마는 정인이고요. 진짜 아빠는 편재예요. 편재가 연월에 안 드러나 있고요. 연월에 정인도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환경을 바라봤었을 때 진짜 엄마와 진짜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없다는 뜻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가정 환경에서 부친과 모친의 두 분 부친과 모친의 두 분 간의 어떤 관계나 역할 불안 때문에 이 사람이 정서적인 혼란, 혼돈의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즉, 진짜 엄마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엄마 입장에서 남편이 불편한 가짜 남편, 아빠 입장에서 엄마가 불편한 가짜 엄마다 보니까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뭔가 매끄럽지가 못했다.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요. 이분 연세로 봐서는 뭐 옛날에 뭐 이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겠지만요. 요즘 같은 젊은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혼을 많이 해요.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는 영향은 두 분의 영향이 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인 혼란이나 혼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옛날 시골에 사시던 어머니들은 뭐 남편이 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흔한 말로, 속된 말로 힘없는 아녀자의 몸으로 네 하며 지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하여튼 뭔가 건강이 됐건 관계가 됐건 뭔가 굉장히 어그러져 가지고요. 엄마 아빠의 역할이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정 환경이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자, 뭐 형제 운동 여기서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형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자, 아니면 고도의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분은 뭐 형제자매 간에도 그 관계가 좋지가 않아 보여요. 형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형살을 직업적으로나 뭔가 사건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볼게요. 배우자 운. 자, 배우자 인연은 보통 연월에 어떤 재성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일찍 열어가게 되는데 이 사주는 연월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일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은 일찍 열리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늦은 결혼이 이롭다는 거죠. 그런데 일찍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찍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패턴이지 사건이 아니에요. 일찍 결혼을 하게 된다면 유무정의 세월이 발생합니다. 유무정의 세월이 뭡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정이 있다가 없다가 즉 지지고 볶는다는 얘기죠. 또는 동거하다가 동거하지 못하다가 이런 일이 이제 유무정의 세월이 발생한다고 좀 함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배우자 모습은 일지열 또는 편재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편재라는 게 나한테 진짜 배우자는 아니어서 유무정이 또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지 안에 있다는 건 배우자 역할은 해요. 배우자 역할은 하고 지지에게 힘있게 드러났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 행사라든지 자기 능력 발휘가 가능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즉, 지지에 들어왔다는 건 행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힘이 있는 배우자거든. 이 배우자가 부자다,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역할이 주어지면 반드시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직업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배우자입니다. 뭐 어떤 가정주부를 조용하게 해가면서 밖에다가 일하라 그래도 일 못하는 그냥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일 시키면 잘한다는 거죠, 굉장히. 예. 다만 이게 편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안정도는 뭐 하나가 왜곡돼 있어요. 경제활동 열심히 하면 감정적으로 안 맞고 있구나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잘 맞으면 경제적인 활동이 좀 미흡하거나. 근데 이 사주에도 단점이 있어요. 시주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시주에도 편제가. 이게 뭐예요? 시주의 편은 대문 밖에. 그러니까 대문 밖에 편제가 있다는 건 편제는 애인인데 대문 밖에 애인이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사람은 또 활동하면서 이성의 유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물론 이거 다 바람으로 단정 짓지는 못해요. 바람으로 단정 짓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좀 이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게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 이 정도는 그냥 좀 주의만 해라 하는 정도이고요. 그런 요소가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거의 걸리면 한 90% 이상 딱 그게 외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그 외도까지는 아니고요.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남자는 약간 그 유혹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좀 써놓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인요. 이 사주는 이 자녀 생산이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남자도요. 식신과 상관이 있어야 뭔가 생식행위를 조금 가담하려고 하고 그 상태에서 관성이 있어야 자녀 생산이 매끄럽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식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관성만 있기 때문에 사실 자녀 생산이 안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갖추어지면 좋다. 예. 특히 조우가 안 맞는 케이스들이요.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 편중된 속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조우가 안 맞았다는 것은 밭이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사주를 볼 때는 내 곁을 지키는 아들을 임종자녀로 봐가지고 올바른 자녀, 딸은 곧 출가할 자녀로 봐서 자녀를 잘 치질 않는데 이런 구조도 주로 딸과 인연이 많은 팔자는 돼요. 그래서 뭐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게 되면 설계도 안 맞기 때문에 아들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겠죠. 딸과 인연이 깊다는 뜻이에요. 딸과. 그래서 주로 아들보다는 딸과 인연이 많은 구조입니다. 대신에 이제 관성이 이렇게 힘이 있게 이 월주의 정사로 있다는 것은요. 시주에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월주에 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네. 월주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시주가 원래 자녀가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없고 월주에 두드러졌다는 얘기는 주 자녀의 있던 모습이 나와 근거리에서 어떤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나와 비동거 형태로 가야 맞는 자녀이고요. 비동거 형태로서 멀리 있고 한 자녀 중에서는 명실공히 성공자녀. 이 명실공히가 뭡니까? 하늘에도 자녀가 있고 땅에도 자녀가 있어서 이 사람은 하늘에서도 알려져 있고 땅에서도 실력적으로 갖춘 자녀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실공히 성공할 자녀를 두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